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열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활짝 열린 상태를 느끼기도 하죠. 문제는 그 내부에 꽃과 향기와 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칼도 있다는 거죠. 사랑에 배신당하면 자신을 찌르고 급기야 상대도 공격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말의 이면을 살펴야겠습니다. 사랑은 믿음인데 무너진 사랑은 무엇으로 변하는지 여러분도 저도 어렴풋 알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새로운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재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또 좀 독특하고 유명하기도 하고 문장에 또 맛을 가지고 계신 소설가 한 분 모셨습니다. 마담 뺑덕의 저자 백가음 소설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가음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그다지 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화제죠. 영화하고 이거 책하고는 또 이제 별개의 것이니까. 예. 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실감을 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아직 한 27만 부밖에 안 나갑니다. 아직은 이제 영화가 이제 한창이니까요. 예. 예. 좀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예. 영화 먼저 어떻게 좀 잘 되고 나서 이제 책도 찾아주시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두 가지잖아요. 책이 나온 다음에 영화가 나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이렇게 병행 작업을 하거나 보통 영화가 나왔는데 예, 예. 그걸 책으로 내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그것도 많은가요? 그러니까 둘 장르 중에서 하나가 원작을 가지고 예. 있죠. 보통은. 그러니까 뭐 영화가 원작일 때도 있고. 영화가 원작일 때도 있다. 그렇죠. 예, 영화가 원작인 것들을 소설로 작업하는 경우도 예. 있고, 소설을 이제 흔한 경우는 소설을 예, 가지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이제 좀 있었고요. 처음부터 이제 예, 심청전이 모티브니까. 네. 심청전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니까 사랑 이것 중에서 이제 사랑에 관한 어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어떨까 네.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예, 각자 작업을 해서 예, 예, 예. 영화는 영화대로 시나리오해서 촬영하고 예. 소설가는 소설가대로 예. 모티프만 가지고 와서 쓰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정말 따로따로 뭔가 작업을 했는데 이게 더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목도 뭔가 다르고 뭐 인물들도 이제 영화에는 없는 인물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데 원래 인물들 이름들도 다 제각각이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후반에 이 퇴곡을 볼 때 좀 잘 이렇게 맞췄다고 그래야 되나? 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삽입하고 학교 예. 덕이 예. 이게 현대적이에요 느낌이 의외로. 그러니까 뺑덕 어멈인데 분명히 아이 이름이 뺑덕이니까 뺑덕 어멈이 그렇죠. 심청전에 나오는 걸 텐데 이건 좀 난감하더라고. 이름이 뺑덕이면 좀 느낌이 좀 이게 안 살아서. 그래서 저는 성을 방시로 쳐서 방덕이로. 근데 이거 좀 이름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좀 그래요. 예. 전반적인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전반적인 줄거리는 심청전이죠. 네, 근데 이제 심청전이라는 게 이제 고전 소설에서 이제 그 고전 소설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중점을 둔 것들이 이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주제의식이 권선징악이 있고 그렇죠. 뭐. 근데 그게 이제 효라고 한다면 예. 현대에 와서 그 효라는 어떤 개념이 좀 많이 변하기도 많이 했고 변했죠. 예. 또 심청전이 갖고 있는 그 효라는 주제의식이 지금 현대적으로는 조금 더 낡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그 주제의식을 바꾸면 실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주제를 바꾸고 실제로 뭐랄까요, 인물들이 겪는 심청전 안에서의 그 전개 상황은 그냥 그대로 가져갔고요. 뭐 신봉사 눈이 멀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뭐 심청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티브들은 가져갔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새롭게 학교가 덕이를 배신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왜 심학규는 눈이 멀었을까? 뭐 또 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야만 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살을 붙이다 보니까 이제 영화와 같이 공유했었던 그 모티브 하나 이제 사랑 이야기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한 대학 교수죠. 어떤 젊은 30대 중반의 대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좌천돼서. 예, 그렇죠. 이제 그냥 얘기하면 여학생을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사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랑은 아니다. 객지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니 원래가. 예, 원래. 그 학교에서 이제. 예. 그래서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이제 지방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하숙을 들게 되면서 그 하숙든 집이 이제 덕이네죠. 보죠. 예. 원래는 덕이네 엄마, 그러니까 뺑덕 어멈이죠. 원래 신첨전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덕이 엄마하고의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썸을 타셨구나. 썸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딸과 엄마가 한 남자를 놓고 처음에는 이제 좀 갈등하는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나 보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덕이가 택한 어떤 사랑이 주는 어떤 뭐랄까요, 그 파국,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덕이와 덕이 엄마를 버리고 심청이를 데리고 다시 그 서울로 복귀한 뒤에 일어나는 또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또 다시 덕이를 만나게 돼서 이제 눈이 멀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덕이와 또 심청이하고 관계도 심청과의 관계도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엮어봤고요. 되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줄거리를 이건 사랑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사랑이면서 서스펜스도 좀 들어있고 치정도 약간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근친적인 요소들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놓고 뭐 그러진 않지만 제가 원래 이제 많이 작업을 하던 것들에 대한 의문, 질문 중에 하나여서 새로운 어떤 가족의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보려고 했고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실제로 쓰고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한 소설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심청전을 다 안다고 하지만 심청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위인전 때 이렇게 보고 기본 줄거리 청이가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공양미 300석 이거 말고 사실은 몰라요. 실제로 판소리 소설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죠. 심청전 원전을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뭐 소설을 쓰는 것보다 이걸 읽어내는 게 좀 더 힘들기도 했어요. 문과 쪽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일부 제 기억으로는 문과 쪽에서는 심청전의 일부가 고전에 실려 있었어요. 고전, 그러니까 이제 문과에는 국어가 있고 한문이 있고 고전도 있고 뭐 이럴 때니까 저는 이제 이과생이어서 저도 이과생이요. 그냥 저는 관심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본 정도지만 대부분은 심청전의 원전 그러면 막말로 춘향전의 원전은 많이 야해요. 그런가요? 그것도? 그건 많이 야해요. 근데 요 심청전도 좀 이렇게 버전도 여러 개. 그렇죠. 뭐 그랬는데 그냥 그런가 세세한 어떤 것들보다도 실은 이제 제가 보려고 한 건 뺑덕어멈하고 이 심학교의 관계가 뭔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이제 좀 쉽게 이렇게 읽게 됐는데 계모, 그러니까 심청한테는 계모 같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심학교하고는 모종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뺑덕어멈한테는 또 남편도 있어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조금 동등하게 좀 해봤으면 했어요. 뺑덕전 뭐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는. 그랬더니 인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관계도 좀 복잡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목은 저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마담 뺑덕. 어떤 엉뚱하지만 제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처음에 마담 뺑덕이란 제목을 딱 보면서 이제 든 생각은 요즘에 그 웨딩 촬영들을 하면서 한 3, 40년대 스타일의 촬영들을 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문득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렇게 그 남녀들 그래서 마담 뺑덕과 30년대 스타일로 이렇게 옷을 차려입은 마담 뺑덕과 주변의 남자들. 그 아마 영화는 배경이 아마 80년대가로 알고 있는데 소설의 배경은 되게 모호하게 그냥 처리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뭐 90년대 정도. 그냥 그 정도로 했고요. 거기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시대적인 것들을 인물이 그런 것들을 짊어가고 가면 되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죠. 이제 80년대를 20대를 지나온 이제 30대가 심학교죠. 심학교. 그러면 본인 그러니까 저자의 입장에서 여기 나온 등장인물 중에 누구한테 마음이 가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소설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학규와 뺑덕어멈과 뺑덕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데 실제 쓰다 보니까
청이가 가장 그 청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청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그 결과론 쪽은 이미 결말이 나와 있는 모티브니까. 그렇죠. 어떤 계속 자기의 임무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이 인물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거죠. 상징성도 너무 강한 캐릭터고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소설을 한참 쓰는 중간에 이제 받아서 봤는데 결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심청의 결말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좀 많이 가진 않았어요. 영화니까 좀 뭔가 그 임팩트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했겠죠. 그렇죠. 영화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는 영화대로 굉장히 잘 결말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애먹었어요. 심청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인데 심청이만 어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어린 심청이가 빨리 커야 되고 커서 뭐랄까요? 그 아까 했던 고전에 있는 그 심청전의 인물을 임무 수행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쓰는 내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뭘 쓰다 보면 심청이 어디 갔지? 막 계속 찾으러 다니고 얘기하다 보면 심청이 얘기한 지가 한참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30대, 20대 초반에 이제 처음 덕이와 학규가 만나고 어머니 그 덕이 엄마도 40대 초반 이제 학교한테는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심청은 이제 10살, 11살 뭐 이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뭐랄까요 이 소설 안에서 어떤 비운의 가장 소설 안에서 비운적이거든요. 실제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설정한 데는 이제 위도 군산의 격포라는 부안에서 격포에서 위도로 가는 배로 그냥 설정 당시 이걸 쓸 때 그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썼다고 그러시던데. 예, 많이 이번에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할 때 마지막 장면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이렇게 예, 실제로 바다에 몸을 던져야지 되니까. 더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그 여자애를 한 10대 초반에 이제 엄마 아빠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좀 외롭게 자란 그 친구가 20대 초반에 이제 어떤 관계 속에 휘말려서 좀 사그라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아파서 심청이 가장 좀 또 몰라도 될 어떤 그동안의 관계들을 또 알아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뭔가를 그러면서 자기도 사랑에 빠져서 또 자기의 어떤 시간들도 미래들도 또 파국으로 자기 스스로 가지고 가는 인물이어서 좀 많이 따지고 보니까 원래 일들은 다 다른 어른들이 벌였는데 그렇죠. 가장 어리고 가장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벗어나 있던 인물이 가장 큰 짐을 이렇게 지게 됐더라고요. 소설을 다 쓰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좀 그게 좀 마음이. 이게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자층이 여럿이 있지만 각자 그러니까 읽으면서 나는 이 소설 중에 마담 뺑덕이 누가 제일 마음에 든다 아니면 마음에 남는다 인상적이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자기 나이에 맞는 이 등장인물 하나를 정해놓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 소설 안에서 시간 차이가 한 15년 정도를 두었기 때문에, 20대가, 30대 중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학규 같은 경우는 50대. 시윤이 좀 넘는 나이고, 또 아까 심청은 이제 10대에서 20대로, 그렇게 해서 실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시간이 있으면 소설을 쓸 때는 그건 다른 인물로 우리가 작가들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에 또 그 덕이 동생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동생을 스스로
굉장히 많았어요.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러네요. 그 첫 번째 장편도 그러고 두 번째 장편도 그러고 이게 세 번째인데 좀 이 등장인물이 많은 것 같아요. 주된 인물은 있긴 있는데 좀 뭐랄까요. 그 가장 주인공이나 어떤 한 사람이 서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걸 좀 제가 그 꼴을 못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고의 이 관계망.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몇 개의 접점을 가지고 사고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게 남보다 많은 거예요. 보게요, 어찌 보면. 예.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어떤 비중들을 나누고, 그게 조금씩 더 심해지는데, 그게 이제 세상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주체나, 어떤 주동적인 인물들이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똑같은 그 중요성도 있고,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인생을 그냥,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지 않고, 조금 그냥 그 인생의 절대적인 것들만 똑같이 놓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읽는 사람들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자 자기 나이대에 맞는 예를 들어서 20대 독자라 그러면 청이한테 이렇게 초점을 두고 읽어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주시면. 네. 아니 저자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인물들을 말씀하신 대로 중심 인물이 서사를 끌고 가고 주변 인물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은 주변 인물들한테 독자들도 눈이 좀 덜 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같은 높이에 이렇게 올려서 비중을 맞춰준다 그러면 그 비중이라는 게 서사 내의 비중도 있지만 또 분량의 비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무시 못할 분량의 비중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독자들이 다양하게 자기가 왠지 마음이 가는 주인공을 쫓아가면서 읽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네요. 네, 그러면은 넓게 더 읽으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중심 주인공이 하나 있으면 독후감이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여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독후감 공모전 같은 거에서 이렇게 그렇죠. 원고를 이렇게 이제 심사하면서 읽어보면 그런 류의 책은 여지 없이 어쩔 수 없어요. 중심축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백감 작가처럼 쭉 전체적으로 인물들을 같은 선상에 놔주면 정말 다양한 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의도하게 점점 장편을 쓸 때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끌고 갈 자신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서사를 끌고 가고 인물들을 다 내 어깨에 얹고 갈 만큼 이제 근육이 더 생긴 거 아닐까. 그만한 근육이 돼서 다 이제 칭찬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단편 작업을 다른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10년 넘게 단편만 썼거든요. 근데 장편을 안 쓴 건 아니고요. 근데 장편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단편하고는, 그러니까 단편을 좀 쓴다고 해서 장편을 잘 쓴다는 보장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혀 상관없겠죠. 네네.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여서 제가 첫 장편을 데뷔하고 12년 만에 첫 장편을 쓰고 매년 지금 1년에 지금 한 권씩 내고 있어요. 그게 12년, 13년, 14년. 말이 장편을 1년에 한 권 쓴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준비했던 것들은 이제 1년에 진짜 한 번씩 쓴 건 아니고. 물론 그동안 나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었겠죠. 근데 조금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건방지게 보이려나요? 근데 조금 여유가 쓸 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장편을 쓸 때. 오히려 단편을 지금 올해도, 몇 번 펑크를 못 쓰고 냈는데, 단편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게 마치 옛날에 우리가 시는 압축의 산물이라고 이런 걸 배운 것 마냥 실은 이제 쓰다 보면서 단편 소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더 임팩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한테는 압축이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그게 이제 확장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단편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장편 작업하면 훨씬 마음이 좀 너그럽다고 해야 될까? 시간은 훨씬 많이 걸리고 공력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쓰는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는. 저는 굉장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건 정말 뭐 칭찬이나 뭐 빈말이 아니라 읽으면서 이 작가가 어쨌든 충분히 인물들 안으로 들어가야 써지잖아요. 그거는 뭐 예,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 써지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무당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소설가들 경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송에 시인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요? 예. 시인은 안 나옵니다. 왜 시를 쓰시는데? 소설가들은 의외로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방송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지만 시인들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죠. 이제 김태형 시인 하나 정도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생각을 바꿀까. 그래서 산문집 같은 거 시집을 하기는 조금 그래서 산문집 같은 거를 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은 좀 조금 무거운 책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렇구나. 쌍용차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류의 인권에 관한 책,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피곤하시겠다 싶기도 해서 좀 섞어서 그게 순수 소설 같은 것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또 그러다가 역사 얘기도 하다가 다시 또 인권으로 갔다가 시 얘기도 좀 하세요. 시 좋은데 저는 정말 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런 팟캐스트 많은데 시를 이렇게 읽어주고 얘기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프로는 없어서. 근데 생각보다 듣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요? 또 낭송용 시하고 조금 미묘하게 내가 활자로 텍스트를 봐야 오는 시가 있고. 그렇죠. 그냥 듣는 시는 사실은 써놓으면 거의 유행가 가사와 흡사할 정도예요. 그런 시들이 듣기엔 좋아요, 또. 그래서 좀, 예. 업자로서 좀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흔히들은 세월호 그 추모 시들을 시가 이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알아서 말씀드린다기보단 광장에서 몇만 명 앞에서 읽는 시는 굉장히 평이해야 됩니다. 그냥 쭉쭉쭉쭉 읽히고 탁탁탁 들려야지 거기 심오한 은유가 있다? 못 알아들어요. 저 그 한민복 시인이 쓴 그 추모시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 그런 게 좋은 그냥 2학년 애들아. 팍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맞아요. 이건 이제 예민한 얘기니까 이것까지 제가 드리기는 좀 뭐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쓰는 입장에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한마디 거들자니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웃고 그냥 뭐 그러고 말지만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왜 얘기가 일로 갔지? 마담 뺑떡 얘기를 하다가 표지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책 잘 만들. 이게 자음가모음 임프린트인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얼마 됐죠 나온지? 이게 지금 이제 한 2주. 이제 서서히 영화 보면서 리뷰도 같이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담 뺑덕 백감 장편 소설입니다. 네. 사랑은 매번 하나의 새로운 인생을 산다. 마흔을 이 소설과 함께 시작했다. 하나의 사랑이 저물었다. 하나의 인생이 마감됐다. 다음 생을 준비할 여력 없이 모든 게 소진된 기분이다. 작가로 사는 시간이 더딜수록 잘 살아보려는 의지를 버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는 피로하고 근천스러운 것들만 남았다. 책 뒷장에 붙어있는 작가의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사랑은 매번 하나의 인생이란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내게서 시작되고 또 불현듯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억하죠.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서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이 이야기들이 서로 일치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했는데 헤어진 후에야 힘이 하나마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또 갈팡질팡 헤매곤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지워버리는 힘이 있다지만 상대에게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자체가 또 이미 자신을 지울 수 없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랑 참 어렵습니다. 완전한 사랑? 아마도 그건 사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